빔 차트로 봐도 지금이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고 사이클로 봤을 때도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이거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0입니다. 0. 0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바닥을 찍을 때는 항상 녹색인 걸 볼 수 있죠.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춘 겁니다. 1400일에 딱 맞춘 거거든요. 녹색이 잘 있기도 했고 0에 딱 맞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15일 오전 9시 56분입니다. 지금 뭐 장난 아니죠? 미국이랑 이란이랑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까지 한 건 아닌데 서명은 6월 19일에 스위스에서 할 것 같아요. 서명만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이게 속보로 나온 거라서 한 2시간 됐나? 7시 정도에 나온 뉴스라서 구체적인 거는 발표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곧 있으면 뭐 상세하게 뉴스들 발표되고 하겠죠. 큰 이변이 없지 않은 한은 19일 날 며칠 있다가 좀 사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주말 동안에 종전할 거다 이런 말을 트럼프가 했었는데 조금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에 좀 타격을 좀 세게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 사망하고 15명 이상 부상 입었다고 뭐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극대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공격을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타냐후가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다행히 이거는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란도 되게 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종전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연히 바로 반응했죠. 대략 한 63,000달러? 요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요때 제가 아침에 시황 방송할 때였는데 막 계속 오르더라고요. 방송하면서도 오르더라고요. 지금은 66,000까지는 못 찍었고 65,800 정도 그 정도 찍었습니다. 네, 이건 청산맵인데요. 청산맵 보면은 좀 많이 깨끗해졌죠.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한 2,700만 달러, 2,800만 달러, 3,000만 달러 가까이 이렇게 쌓이는 게 보통인데 이게 되게 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2,000만 달러도 안 돼요. 지금 선물 시장에 돈이 별로 이렇게 모여있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는 살짝 깨고 지금은 조금 안정화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상승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19일에 스위스에서 종전을 합의에 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9일 합의 이전까지는 뭐 기대감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합의가 되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제가 글을 좀 몇 개 올려놨는데 온체인 지표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온체인 지표 보는 곳이랑 기타 등등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전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니까 종전 이야기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온체인 지표 관련된 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서 통행료를 받냐 안 받냐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였죠. 가장 큰 거는 2개입니다. 사실 통행료가 있냐 없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였고 두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이냐 완전 핵을 포기할 것이냐 뭐 2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초안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핵무기 포기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즉각적으로 개방하고 통행료도 없을 것이다. 뭐 사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가는 분위기죠. 요렇게만 되면 여러모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사인하고 나면 좀 빠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 단기적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풀리면서 상방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종전 소식 들리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어요. 요즘에는 뭐 뻑하면 매수 사이드카 걸리고 있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1년간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1년 이상일 가능성을 시장에서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올해 영업이익 합쳐서 300조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거든요. 무지막지한 수익이죠. 코스피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삼전, 하이닉스 이쪽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일부 분할해서 익절은 하셔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ETF로 계속 꾸준히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란 쪽 방송에서도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맨날 합의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좀 안 가는데 이란의 외무성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오피셜로 합의가 완벽하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까지는 그대로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되게 많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6월 19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0일쯤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죠. 미국이랑 이란이랑 종전 합의에 서명을 스위스에서 할 가능성이 꽤 있고요. 파키스탄 방송에서도 보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죠.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가 0.75%인데 1.00%로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아이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뉴스에 악재잖아요, 악재. 악재의 뉴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 해소 이래서 오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마다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올렸을 때 이때도 별로 안 좋았고요. 이 다음에 0.25%로 올렸을 때 이때도 안 좋았고요. 0.5%로 올렸을 때 이때도 안 좋았고요. 0.75%로 올렸을 때 이때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았던 때가 없어요, 사실. 그게 좀 부담입니다. 이때는 2024년 한 8월쯤에 7월 말이었는데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죠. 2025년 1월이었네요. 이때도 정말 안 좋았죠. 작년 초에. 그리고 0.75%로 올린 게 작년 말이었거든요. 25년 12월인가? 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다시 올리는 건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다 안 좋았을 때거든요.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며칠 만에 크게 빠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두세 달 동안 좀 이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K까지 빠졌다가 현재 65K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비트코인 이제 하락이 끝이냐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아직 한 방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로 봤을 때 10월까지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모으고 있지만 요즘에 가격이 좋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6월 17일 FOMC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8일 새벽 3시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거든요. FOMC는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아요. 케빈 워시가 파월 후임으로 취임하고 첫 FOMC거든요.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한 12월쯤 인상된다는 패드와치 예상이 있긴 한데 올해는 동결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케빈 워시도 과감하게 금리 인상하거나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올해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 이슈가 많죠. 이번 주도 최대한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한번 안 살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STRC가 큰 폭으로 빠졌어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파란 선이. 그리고 캔들이 STRC인데 스트레치 아시죠? 그 우선주인데 11.5% 주는 스트래티지에서 만든 우선주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요때 90.4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원래 그 액면가가 100달러거든요. 여기 때만 해도 5월 달만 해도 100달러가 유지가 잘 됐고 자금 조달도 엄청 잘 됐죠. 근데 순식간에 10%나 빠졌습니다. 아니 여기서 1년 배당이 11.5%인데 세금 떼면은 한 10% 안팎인데 바로 주가가 10달러나 빠진 거잖아요. 10% 빠져서 이런 배당 받아봤자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지금 현재는 한 94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꽤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은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하면 같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 2월에도 6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 STRC가 대략 한 94달러 선 여기까지는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빠지면 저는 한 94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더 급하게 빠졌습니다. 90달러. 이 말은
자금 조달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이죠. 자금 조달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STRC 통해서 자금 조달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스트래티지에서는 1550개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지난주에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섰냐? 그러니까 STRC는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자금 조달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살 데가 없는데 아쉽게도 본주를 팔았습니다. 보통주, 뭐 애터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켓에다가 그냥 보통주를 그냥 갖다 내다 판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아프죠. 희석이 많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STRC에서 자금 조달 안 되니까 애터마켓으로 돈 모은 걸로 비트코인도 더 사고 현금도 조금 더 보유를 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만 달러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등락이 계속 생기니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 MSTR 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MNAV가 프리미엄이 계속 좀 빠지고 있어요. 높을 때는 한 1.28 정도까지 갔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1.2였거든요. 더 빠져서 1.18까지 빠졌죠. 애터마켓 조금만 더 하면 어쩌면 1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STR 본주를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사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상승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하락할 때 MSTR은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STRC는 현재 94달러인데 그래서 이펙티브 일드로 보면 그냥 실질 배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94달러에 사면 1년에 어쨌든 11.5달러는 받거든요. 수익률 계산해 보면 한 12.1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STRC에는 매력을 못 느껴서 전 배당주에는 매력을 별로 못 느껴서 저는 한 주도 안 샀거든요.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고 MSTR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MSTR 주주니까 더 좋게 이야기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MSTR 주주이기도 하지만 저라면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오늘도 온체인 지표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빔 인디케이터라는 거거든요. 이게 4년 주기 사이클하고 합쳐져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제가 여기다가 링크도 넣어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맨 끝에 보면 링크 있거든요. 고래동 공부 카페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 통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통해 들어와 보시면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온체인 데이터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는 대부분 다 무료로 돼 있으니까 공개된 차트가 많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수식을 밑에 보면은 또 써놨거든요. 수학 공부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1400일 동안 그리고 N일하고 1400일 왜 하필 1400일이냐 1400일이면 200주잖아요. 200주 200주면은 약 4년입니다. 1년이 한 52주쯤 되거든요. 곱하기 4 하면 200 정도 나오잖아요. 제가 200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200주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가늠하는 지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0주 이동평균선이죠. 어떤 분이 지난 2월 달에 200주 이동평균선 깼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깼다고 하는데 보통 깼다고 말하는 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가 여기잖아요. 얘도 여기잖아요. 아직은 200주 이동평균선이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세이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어찌됐든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 건 2022년, 23년 요때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요때도 깬 게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좀 세이브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로 200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게 4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나눈 거예요. 최저가로 이걸 나눈 다음에 로그를 붙인 겁니다. 로그 스케일을 붙이면 이게 일반 돼도 10배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미쳤죠. 그러니까 최저가 대비해서 10배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요때는 뭐 1이 되면 10배가 되는 거고요. 0이 되면 최저가라는 뜻이고 0보다 밑에 음수면 손해 본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최저가 대비해서 손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최저가보다 낮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로그 10분의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배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로그 루트 10분의 1이다. 그럼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빠진 것도 없죠. 그러니까 2022년에 정말 낮게 내려왔었잖아요. 그때가 최저였는데 그때도 마이너스 한 0.15, 0.1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0 정도 되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이나 0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2015년에 최저가인데 0을 찍었죠. 네. 그리고 2019년 최저가 여기는 살짝 0보다 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 요때 0 밑으로 살짝 내려온 게 보이실 겁니다. 요때는 2022년에는 2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었죠. 이때만 마이너스 한 0.15까지 아주 심하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0입니다. 0. 0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0.15나 그냥 0이랑 가격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2월에 떨어졌을 때는 0이 아니죠. 여기는 60K인데 지금은 0이죠. 여기 뭐 59K인데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게 사이클 관점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바닥을 찍을 때는 항상 녹색인 걸 볼 수 있죠.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춘 겁니다. 1400일에 딱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갑자기 바뀌죠. 이게 반감기가 얼마큼 남았냐 이거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1400이 됐다는 뜻은 앞으로 반감기가 1400일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반감기예요. 2024년 4월 20일에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뭐 영어로 하빙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때 사는 게 아니라 녹색일 때 한 반 정도 샀을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녹색으로 아주 잘 익었죠. 녹색이 잘 익기도 했고 0에 딱 맞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때 샀거나 요때 샀으면 엄청나게 좋을 때였죠. 요때 샀으면 대단히 좋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샀으면 더 좋지 않냐? 맞긴 한데 코로나는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좋은 때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때 사는 게 가장 좋았던 때죠. 가격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보다 요때가 더 쌌어요. 이건 하빙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숫자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녹색에서 샀을 때 가장 좋죠. 4년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도 지금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는 거죠. 네.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때 샀다. 바닥은 아니죠. 근데 요때 산 사람을 잘못 샀다고 할 수는 없죠. 아주 좋은 때 잘 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빠져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계속 분할해서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6개월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300 프로젝트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 이미 비트코인 목표 수량을 다 채웠는데 더 사야 되냐? 그러실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트코인 목표 수량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한 0.5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적지 않죠. 네, 하지만 이 정도 모으고 장기로 보유하면 이분은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0.5개를 아직 못 모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0.1개씩 모을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 이게 빔 차트인데 빔 차트로 봐도 지금이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고 사이클로 봤을 때도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이거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이트 오면 여러 가지 지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MVRV 같은 것도 있고 MVRV도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MVRV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랑 연관이 많다고 했잖아요. 한국말로 실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밑으로 뚫고 갔냐 안 갔냐 요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몰빵하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이클 상으로 1년이 아직 안 채웠다. 요게 일단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MVRV 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항상 1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빔 차트 비슷해요. 1400일 나오는 거. 아까 거기에서 이 노란 선만 하나 추가된 겁니다. 노란 선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거래된 모든 비트코인의 평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상관없이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서 거래된 거를 평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현 가격입니다. 반대는 시장 가격이에요. 마켓 밸류죠. 마켓 밸류는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보는 현재 65,400 요게 마켓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한 53,000달러 정도거든요. 실현 가격이. 아직 여기에 닿아 있진 않죠. 저번에 많이 빠졌을 때도 59,000이니까 아직은 1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상 사이클 하락기,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에 봤을 때 2015년에 노란선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1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쵸? 요때도 2018년, 2019년 요때도 1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2019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빔 차트 상에서는 이게 더 위였죠. 근데 코로나 때 가격보다는 더 미치죠. 그러니까 녹색에 사는 게 여러모로 되게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때도 1 밑으로 떨어졌고요. 2022년에도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1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역사상 최초로 MVRV가 1 미만으로 안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균으로 봤을 때 수익 보고 넘어가는 첫 번째 크립토 윈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는 MVRV가 1보다 높다는 거 요게 또 두 번째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몰빵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좋은 가격인 건 확실한데 지금이 완전 찐 바닥이다. 이거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까지 역사로 봤을 때 항상 요게 더 밑으로 빠진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만 밑으로 안 빠졌거든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격이 높은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몰빵하고 빠지면 저 원망하실 테니까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각자가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CVDD 차트인데 얘로 봐도 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죠. 이게 2015년 요때 여기 정확하게 딱 닿았죠. 2019년 요때도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2022년 요때도 정확하게 닿았거든요. 이번에만 유일하게 안 닿았어요. MVRV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아직 1년이 안 됐고 MVRV도 1m로 안 떨어졌고 CVDD도 아직 가격에 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 찐 바닥이다 싶어서 뭐 올인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찐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한 6개월 정도 잡고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더 매수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씩은 살 예정인데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은 안 살 예정입니다. 더 이상 안 살 거긴 하지만 갖고 있는 물량은 장기 투자할 예정이에요. 아까 리얼라이즈 밸류 보여드렸고 요거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인데 여러분 그 플랜 B 아시죠? 플랜 B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플랜 B가 얘기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봤다고 또 안 나오는 건가? 잘 안 보이네요. 그냥 아까 올린 걸로 보죠, 뭐. 스톡 투 플로우는 사실 좀 되게 불리시한 차트예요. 요거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정이 좀 많이 됐네요. 예전에 플랜 B가 만든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것보다 훨씬 더 불리시했습니다. 지금 이 노란 선이 스톡 플로우 460일 뭐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플랜 B는 여기에서 이미 1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2021년에. 그래서 여기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근데 요게 좀 조정됐어요. 조정되고 보니까 요게 그래도 나름 잘 맞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2025년 고점은 한 20만 달러 정도까지는 갔어야 되거든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봤을 때. 근데 못 갔죠. 못 간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결국 못 가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좀 예전보다 좀 많이 힘이 좀 빠진 모습이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이게 주봉인데, 사실 얘네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이게 하이 투 하이로 보면 요때 성장한 거랑 요때 성장한 게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요때는 한 2만 달러 정도 되고 요때는 거의 한 7만 달러 됐으니까 3.5배잖아요. 요 정도 됐으면 이때는 두 배만 돼도 한 14만 원 돼야 되잖아요. 14만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10%가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2만 6천 정도? 요 정도밖에 못 갔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두 배도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한 1점 몇 배밖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러티브가 있죠. 그러면 20만에 이번에 또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비트코인 투자 가치가 너무 없다. 이런 의견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내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에 좀 손바뀜이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예전 영상들 보시면 그 얘기 정말 많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오지고래라고 하죠. 요게 초창기에 샀던 말도 안 되게 싼 거잖아요. 뭐 한 10,000원, 20,000원에 샀던 그런 물량들이 이때 엄청나게 많이 던져졌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이때 들어간 돈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월등히 더 큰데 스마트머니도 들어와서 더 큰 자본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도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때 너무 판 오지고래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몇만 개씩 팔았거든요. 뭐 5만 개 팔고 5만 개면 독일 보유 물량인데 네, 독일 보유 물량 얘기하니까 요때 또 독일 보유 물량 한 5만 개가 다 던져졌죠. 그리고 마운트곡스에 있던 뭐 한 7만 개였나요? 8만 개였나요? 그 물량도 이미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손바뀜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이렇게까지 많이 일어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가에 보유하고 있던 오지고래들이 대부분 털고 나갔다. 요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죠. 쉽게 말해서 뭐 악성 재고를 털었다고 할까요? 언젠가 팔게 됐을 그런 물량들 그게 대폭 소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규모 쇼티지가 안 난 거죠. 물량 우리도 많아 하고 막 던진 게 여기에서 던지게 됐거든요. 한 10년 만에. 그럼 앞으로 다음번에 올라갈 때 이때보다 더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을 순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뭐 오지고래가 뭐 몇천만 개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 비트코인 수량이 한정돼 있는데 팔 사람들은 오래된 물량은 던질 건 대부분 다 던져진 것 같고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좀 시체가 좀 덜 쌓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5년 내로 대략 한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정도 요 정도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년 안에 안 되면 10년 안에는 큰 폭의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 같은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금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거든요. 벌써 금 잊으신 분들 되게 많겠지만 금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금이 요때 그 금 태환제 폐지되면서 반토막 났거든요. 이때 이후로 ETF 승인 나고 이렇게 7년 동안 많이 올랐죠. 하지만 금은 오지고래가 없었죠. 만약에 오지고래가 있었으면 금도 이렇게 많이 못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고래가 없으니까 ETF 승인 나고 나서 7년 동안 계속해서 크게 오르게 됐죠. 그리고 또 조정받고 그리고 최근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신뢰를 좀 잃으면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금을 또 많이 사주기도 했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못 올랐잖아요. 하이 투 하이로 봐도 이때가 868달러, 이때가 1980년입니다. 얘는 2011년이고 30년 동안 한 두 배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럼 뭐 별로 못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버블이 꼈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배도 못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꼭 옳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타이밍에 많이 털고 나갔으니까 작년에 그리고 2024년, 25년에 정말 오지고래가 많이 털고 나갔으니까 다음번 상승장에는 상승을 저해하는 대규모 매도 세력이 그것보단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네, 이렇게 많이 못 오른 거는 팩트니까 비트코인이 24년, 25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심지어 알트코인은 네, 뭐 올랐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만큼이죠.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게 2021년 모습이거든요. 이게 2025년 모습이거든요. 거의 똑같죠. 그냥 더블탑 찍고 쭉 빠졌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더블 바텀을 찍었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이렇게 4년까지 안 걸리고 바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죠.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져가고 있는 과도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여러모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이런 알트코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장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반도체 위주로 투자하신다면 장기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팅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4년 주기설이 맞는 걸까요? 네, 뭐 맞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앞으로는 조금씩 변동이 있겠죠. 네, 어찌됐든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고요. 조금씩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코인 급상승 스타트. 사실 바닥을 지나고 나서 급상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급상승인데 항상 그랬어요. 바닥 지나고 나서 막 급등하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네, 기대하셨다면 좀 죄송하긴 한데 바닥에 있는 시간이 꽤 길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 한 3, 4개월 걸렸거든요. 바닥권에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르는 건 맞잖아요. 그쵸? 이거 안 오른다고 할 수가 없죠. 네, 바닥 찍은 다음에도 한 126날이면 한 4달 걸리잖아요. 바닥에 있는 시간만 4달이었어요. 이때 2019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있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여기만 봐도 네, 짧지가 않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2달 정도 걸렸죠. 이게 그나마 짧았던 건데 여기부터 보면 네, 엄청나게 길었죠. 여기부터 보면은 한 7달 정도 바닥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바닥을 지났다고 해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때는 좀 많이 올라주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급등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바닥 지난 다음에 거의 1년 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좋은 가격이긴 한데 1년 미만으로 보유하실 거면 굳이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뭐 급등주 찾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비트코인은 적어도 지금 좋은 가격에 매수한다고 해도 3, 4년은 투자할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최소한 한 2년은 투자할 생각하고 오셔야지 1년 미만으로 투자하실 거면 비트코인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급등은 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유연금을 DCA에 녹였다. 아, 그럼요. DCA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거, 그게 가장 정석이죠. 통행료 비트코인으로. 아, 그래도 저는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생겨요. 오지랖이 오진다고요? 네, 뭐라고 했는데 오지랖이 오지죠? 제목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란 종전의 합의. 이게 뭐가 오지랖이 오지죠? 오지랖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참견하는 게 오지랖입니다. 국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티지가 쏟아낸다고요? 네, 뭐 스트레티가 세일러가 바보가 아닌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4년 주기 따라서 간다는 게 명확해지겠네요. 네, 뭐 결국 돌고 돌아 4년 주기 사이클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4년 주기 사이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분위기는 그러니까 상승 안 하고 AI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그게 최악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네, 그게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더리움 어떻게 보냐고요? 뭐 저는 이더리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이더리움 어떻게 보냐에 대한 답변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투자도 안 하니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저는 이더리움을 뭐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 투자도 안 하는데 이더리움 평하는 거는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금리가 오른다 만다 하고 비트코인 상승 주기에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트코인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서 비트코인 최저점을 보세요. 비트코인 최저점은 여기죠. 2022년 11월. 2022년 11월이 최저점이었잖아요. 그럼 이 뒤로는 금리가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연준 금리를 보면 여기가 최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4%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여기까지 됐거든요. 2023년 7월까지. 여기 금리 인상기죠. 누가 뭐래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7개월 만에 1.5%가 150bp가 올랐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하지만 비트코인 이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22년 11월부터 7월 말까지 한번 볼게요. 100% 올랐잖아요. 93%. 최고점까지 하면은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150bp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100% 올랐거든요. 금리가 인상할 수 있죠.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못 오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약은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좀 참고하세요. 금리 방향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4년 주기는 깨진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반감기 사이클이 총 4번 있었는데 4번 다 같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좀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게 있고 개별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좀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갑자기 오르다가 또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오르고 있다. 하지만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높으니까 어디까지나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 모으시고 목표 수량 다 채우셨으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수량에 대한 욕심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그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